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7 부동산 정책이 이 정권 들어서 21번째 정책인데 뭐 곧이어 22번째 또 보완 정책이 나오지 않나, 거의 나올 때가 됐다, 며칠 사이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편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들은 박사학위 평생에 한 번도 따기 힘든데 박사학위를 두 개나 가지신 분입니다. 경영학 박사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 박사를 가지신 이인하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박사님 오늘 제목이 네. 참 재밌어요. 네. 여기 보니까 청복받은 청와대 참모들, 부동산 부자, 권력 부자도 같이 겸해,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은 청와대 참모들 되면은 하늘의 별을 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거기다가 또 부동산까지 거기만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챙겨서 평생 먹을 걸 갖고 나온다는 건데, 그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자기의 편리함과 부를 또 추구하는 거는 인간 기본 본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네. 네, 그런 면인데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청와대를 들어가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넓은 생각, 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뭐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씩 모아가지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세금이 너무 많아요. 예, 또 맞습니다. 주택정책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하나 이렇게 마련해 놨던 게 지금 세금으로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다 난도질 당하니까, 이건 노후 대책이라는 게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연금이 있긴 있는데 연금 가지고 그거 살려면 사실 빠듯하고 참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이 고육지책인 그런 세대들인데 50대, 60대 정말 힘든, 70대 이제 또 다른 입장이지만 네. 자, 청와대 이 참모들 부동산 부자도 되고 권력 부자도 되는데 어떻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평등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공정, 네, 평등, 공정과 평등. 너무 귀가 아프게 들어요. 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모든 국민이, 네. 하나의 그 같은 존재로서 또 같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국민은 서민이고 윗사람은 선민인가? 우리가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선민이 따로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약간의 자괴감도 함께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서민이 좀 편안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선민이 아닌 같은 서민으로서 동조자의 입장으로서 동료의 입장에서 그 동행하는 그런 좀 정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말을 좀 써봤습니다. 예. 네. 뭐 박사님은 그 부동산 박사님이고 또 경영학 박사님이니까 다주택자죠. 네. 저는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뭐 이제 가족을 생각해 보면 네. 다주택자가 있지요. 예. 네. 근데 이 청와대 이 하늘의 별을 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주택자라는데 이 사람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도 빨리 집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꼼짝 안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한테는 정말 1주택만 가져라. 네. 살 집만. 네. 그러니까 1주택이더라도 살지 않으면 안 되고 살 집을 사서 거기에 거주를 해라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사실 원론적으로야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내다 보면 부의 축적이라던가 내가 뭔가 돌파를 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이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다 팔고 한 주택만 가지고 있어라 하기도 하고 또 비서실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개월 전에. 근데 비서실장도 다주택자 같은데 네. 지방에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조정대상구역으로 포함된 청주에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여기 보니까 네. 청와대 실세들 다주택자가 28%인데 수도권 소유가 8명, 전국 소유 10명, 1주택자 이상 소유자가 36명. 청와대 뭐 몇 분이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장차관 다주택자는 40%. 네. 근데 사실 이 통계가 저는 이렇게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그 재산 등록을 해서 네. 재산이 그 국민들한테 공표가 되는 알려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관급 네. 이상인 비서관급 이상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지금 적죠. 그러니까 64명이 그 대상인데 이제 재산 공개가 된 사람들이 64명이 대상인데 그 중에 이제 그 다주택자가 예. 28%, 즉 18명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퍼센테이지로 한 거는 사실 인원수로 하면 너무 작고 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했는데 그 중에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에 그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8명이나 돼요. 그래서 12.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국에 이제 각자 이제 뭐 2채씩 있는 분, 또 3채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비서관 중에 3채 계신 분은 조금 걱정이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분들이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1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한 1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36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주택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일반 국민들 중에서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서울 같은 경우가 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퍼센테이지 비율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가 안 되는 여긴 12.5%. 예, 그래서 수도권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국민들보다 물론 거기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뭐 기반이 탄탄하시고 그런 분들 많지만 신출 귀몰하게 사신 분들. 어쨌든 뭐 일반 뭐 그냥 내가 어떻게 아까 선민 말씀드렸듯이 뭐 일반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비교가 될 수 있느냐, 우리 걸어온 길이 다르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에 말하는 공정의 의미하고는 조금 요새 뭐 인천 그 보안대원 인구고 또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또 맞지 않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저는 다주택자면 다주택자대로 또 1주택자면 1주택자대로 무주택이면 무주택대로 거기에 맞는 정책이 따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서울이면 서울의 중위가격이 뭐 한 8억 4천 정도? 그러니까 8억에서 9억 사이인데 네. 그러면 지방에서 3억도 안 되는 데하고 똑같이 이거를 규정을 맞출 수 있겠는가. 그거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지역별로도 좀 편차를 두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말 좋은 제안이 뭐는 잘 모르지만 역시 부동산학 박사님이십니다. 그거 진짜 지금 보면은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 욕먹는 것도 보면은 뭐 당연히 욕을 먹겠지만 아니 국민들한테는 그 다주택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강요를 하면서 요번 정책에 참 다 계속 빨리 팔아라 그러면 자기네들 안 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건데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 정책을 그 현실에 맞게 주택을 몇 개 가진 사람 거기에 맞는 주택 정책이 따로 입안이 돼야 되고 전 그거 아주 좋은 발상이신데 어떻게 지금 여자 그 장관님도 보니까 여자 장관님인데 우리 이인하 박사님도 언젠가 또 장관님이 그것도 국토부 장관님이 되실 가능성이 크십니다. 아이고. 제가 농담이고 하여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 비서실장도 얘기하고 대통령도 얘기하고 얼마 전에 이걸 하게 된 건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사실은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빨리 팔아라는데 팔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내 2채 이상 청와대 참모 소유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 증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뭐 김조원, 여연호, 강민석, 이호성, 유성화, 강문대, 김혜경, 김거성 하여튼 어떤 분들이 모르지만 유명하신 분들. 네, 이분들이 이제 수도권에만 2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강남 지역하고 그 마용성, 마포, 용산. 네. 그 다음에 또 성은 어디죠? 성동이요. 성동. 네. 거기도 참 요즘 새로운 부촌이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서 이제 제가 봤어요, 자료를. 도대체 강남이나 요즘 뜨고 있는 이 핫한 마용성에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 봤더니 37% 정도 되세요. 그럼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종로나 이런 데는 지금 빠진 겁니다. 그냥 단지 강남과 마용성의 그 주택을 2주택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37%나 되니까 상당히 많은 거고 이 중에 강남권의 그 2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13명이나 되세요. 13분이나. 그리고 마용성은 7분. 그런 거 보면 강남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계신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부가 지금 강남에 있어서 강남 때리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잘 안 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완벽하게 또 때릴 수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자기 집값 떨어지는데 그거 하겠어요? 나부터도 못하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밤잠 참 어렵겠다. 주무시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강남에 계신 분들도 세금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내가 어쩌다 여기에 살다 보니 내가 강남 주민이 됐다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벌이가 그만큼 안 되는데, 뭐 내년에 종부세라던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팔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마련하지?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걸 정부에서 노리고, 세금 많이, 부과할 테니 집 팔으십시오. 지금 그런 논리도 있는데, 지금 퇴로가 없지 않습니까? 양도소득 때 많이 물려서, 그 사람들이 못 팔겠다 하면 또 정부에서는, 아니, 이득이 남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주민세까지 하면 많은 사람들은 70% 정도를 다 세금으로 하는데, 그러고 나면 거기에는 본인이 대출을 받았던가 해서 이자로 부과된 비용들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요거는 계속 같은 내용이고. 네네. 자, 지나다 보니까요. 네. 저는 변두리 살아서, 요건 이제 여담으로 좀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강남에 재건축을 하잖아요. 네. 재건축 아파트들이 쫙 선데 정말 모던하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배치가 딱 되고 이제 건축사 사무소 도원의 대표 건축사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멋있다. 저는 변두리 사니까 옛날 살던 데서 사니까 근데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이 아파트 30억이야. 네.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얘기 못했거든요. 자, 참 강남,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강남 사는 사람들한테 뭔가 모르게 기가 죽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청와대 참모분들이 거기에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뜨는 마포, 용산, 성동에 또 갖고 계시려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21번째 내놔서도 금방 22번째가 내일 모레 나온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집값 떨어지는 정책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부동산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정책 위반자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사실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께서도 다주택자시지만 어쨌든 팔으라고 해도 이게
않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집을 안 팔겠다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언젠가 좀 기대되는 기대 수익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런 기대 수익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개입이 되면서 정책 위반을 할 때도 요 선 하나만 좀 바꾸면 되는데 뭐 이런 식의 개발 계획을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물론 그러지 않으리라 믿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에 대한. 믿으세요? 네. 나는 안 믿겨져요. 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뭐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염려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부족할 때 또는 그 가격 조정이 이제 뭐 가격이 굉장히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된다던가 할 때는 정부가 관리 능력을 발휘를 해서 뭐 어느 정도는 이 관리 능력을 발휘를 해서 정책을 위반을 해야 되는데 이 정책이 안 먹혀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지금도 사실 정책이 안 먹히잖아요. 일반인들 다주택자가 많아서 그렇다라고는 하시지만 그 다주택자 때문만이 아니고 그 일반 국민들조차도 내가 이 기회에 아니면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사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주거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같은 대동소이한 인간의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주택 관리 능력이 좀 저하된다거나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영향을 더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된다고 하면 이게 그 이익 집단이 권력 집단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공정한 시장 질서라는 것이 가제는 개편이라고. 네. 이게 뭐 우리가 공정 외치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정을 놓치게 되는. 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역공정이라고. 네. 없는 사람 봐준다고 주택정책을 막 하니까 그런데 실제는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공정의 문제도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 나온 정책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양극화를 더 크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금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종부세가 양도세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도세가 크기 때문에 팔지 않으면 그 종부세를 견딜 수 있다 그러면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소수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을 가진 부동산을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현금 많은 부자들한테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주게 되고 그다음에 현금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도 안 되죠. 내 집 마련해서 살아야겠긴 하는데 전월세는 올라가죠. 그러면 정말 밤잠 못 잘 것 같습니다. 네. 뭐니 현금이 제일 좋다고 그 얘기가 빈말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한테 주는 어떤 심리적인 피해를 뭐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실제적인 생활에서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게 있나요?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열거하셨는데. 네. 주거권의 문제를 좀 들 수가 있어요. 뭐 말이 주거권이라서 그렇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되는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씩 전세비가 전세를 하신 분이 1억씩 오른다 하면 사실 일반 봉급쟁이 생활해가지고 1억씩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러면 결국 불안하게 되고 그런 주거권이 흔들리게 되고 사실 제가 아는 뭐 어떤 분도 전세금 너무 많이 전세금이 오르니까 정말 화가 나고 내가 2년마다 이거를 이렇게 되풀이 돼서 이사 다녀야 되고 쫓겨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막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다 끌어가지고 주택을 마련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정도의 분들까지 주거 마련을 위해서 모든 걸 끌어들이게 되면 거의 전 국민이 내가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집을 사고 싶다. 나 편안하게 좀 살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정말 주거 안정성이
삶의 생활의 기본인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피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이. 네. 예. 그리고 예. 예. 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도 권력화에 대한 네. 이익 집단의 권력화에 대한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특정 계층에 의해서 그 시장 시장 가격이 이제 조정이 되고. 예, 조정이 되게 되면 네. 결국 국민들은 굉장히 힘든 네. 예,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은 부의 양극화입니다. 이게 저희가 정책 위반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 그리고 위정자들이 가장 중요시할 것은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고 개선해주는 건데 잘하고자 했지만 결과는 불공정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 못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물론 임대주택 많이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죽어도 조그맣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요새 보면 한 뭐 40회배 이하의 공급을 많이 해요. 근데 40회배 이하라고 해봐야 뭐 원룸 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 조금 있으면 신혼부부가 애가 있어도 신혼부부잖아요. 네. 그러면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방이 하나 더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펼칠 수 있는 주거 평형대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거를 공급한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한테 원하는 주거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국민이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진 그 임대주택이라던가 그런 주택을 좀 더 많이 공급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의 양극화를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 그렇군요. 아주 뭐 대안까지 싹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 공무원 하면은 그 굳이 뭐 옛날 그 조선시대 그 정약용의 목민심서 그걸 갖다 들이대지 않더라도 일단 마음과 자기 주변을 정리를 하고 공무원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요즘 시대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분명한 거는 이 국민의 입장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요. 네, 제가 지금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어쩌다 보니까 5,500만 국민이 전부 다 부동산 전문가예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예, 부동산 전문가예요. 누구 하나 이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전문가들 앞에서 정책이라고 내놓는 게 그 좀 이기적이고 내 편, 그 다음에 어떤 편중돼서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이게 21번째 나오고 벌써 3년 만에 21번째 나오고 22번째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시장에 맡기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안 되는 부분만 정리하는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의도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지 않나, 부작용이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이인하 박사님께서 부동산 박사도 가지고 계시니까 워치독, 그러니까 파수견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방송에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끝내겠습니다. 네.